목숨을 걸고 얼어있는 두만강을 빠르게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갑자기 총 쏘는 소리가 들렸고 조명이 저희를 비추며 국경수비대는 멈추지 않으면 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두만강 한가운데에 서 있던 저희 가족. 무사히 탈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어렵게 탈북한 탈북민들의 스토리를 생생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이 성공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 특급 아파트 150평에 살았습니다. 핵무기연구소 소장이었으니까요. 김일성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0대부터 핵개발에 참여했지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명숙이가 아침을 차려놓고 큰딸 주희는 국립교향악단 연습 준비를, 작은딸 미양이는 대학 과제를 했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는 쌀밥에 고기 반찬이 올라왔어요. 일반 주민들이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시절의 말입니다. 차고에는 수령님께서 하사하신 벤츠와 렉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침을 먹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핵실험 성공 때마다 느끼던 자부심이 이번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걱정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민 대대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산 국경경비대 대대장인 그는 5년 전부터 저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일본 전자제품과 한국 화장품 덕분에 우리 가족은 윤택하게 살았지요. 명숙이가 3년 전 중병에 걸렸을 때도 박 대대장이 구해준 중국 약품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형님, 곧 경추견회가 있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박 대대장. 수령님의 은혜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경추견회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사흘 후 당 조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철수 동무, 9월 15일 목난관 경추견회에 참석하시오. 수령님께서 가족 동반을 허락하셨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핵개발자 연회에 가족 초청은 처음이었거든요. 명숙이는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이 수령님을 뵐 수 있다니. 주희와 미양이도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연회 당일, 우리 가족은 한복을 입고 목난관에 도착했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수령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다가오셨지요. 강철수 동무, 수고 많았소. 수령님께서 제 팔짱을 끼셨습니다. 연회장 안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수령님, 송구합니다. 다 수령님 덕분입니다. 수령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연회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봉주 총리가 저에게 격려했습니다. 창장인 제게 차수가 격려하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명숙이와 딸들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이분들이 가족이십니까? 예, 수령님. 저와 두 딸입니다. 수령님은 주희와 미양이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아버지로서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따님들이 참 아름답군요. 나라의 보배입니다. 주희가 얼굴을 붉히며 인사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수령님은 저를 오른쪽에, 홍승무 부부장을 왼쪽에 앉히셨습니다. 술잔을 부딪히고 건배했지요. 하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자꾸 우리 딸들을 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명숙이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연구소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보위부 부부장 김철호가 들어왔습니다. 대좌 계급장을 단 그는 냉랭한 표정이었어요. 강철수 동무, 잠깐 자리 좀 비워주시겠습니까? 그가 다른 연구원들을 내보냈습니다. 실험실에 우리 둘만 남았지요. 어제 연회는 어떠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김철호는 천천히 제 주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수령님께서 따님들을 특별히 아끼신다고 하시더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철수 동무, 국가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철호가 계속했습니다. 수령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것입니다. 따님들이 그 영광을 얻게 되셨소. 이번 주말까지 준비하시오. 저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기쁨조였습니다. 부부장 동무. 그건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김철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철수 동무. 이것은 명령입니다.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소.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는데 무슨 주저함이 있단 말이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무의 충성심을 믿겠소. 김철호가 나간 뒤 저는 실험실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가까이 이 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수령님께 충성했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제 딸들을 빼앗아 가려는 겁니까?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아들아,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하시던 아버지.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런 곳이었습니까?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충성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명숙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방으로 보낸 뒤 명숙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왔어. 딸들을. 명숙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우리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명숙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로요?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명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청진에 계신 78살 어머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박철민 대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암호처럼 말했지요. 박 대대장, 그 물건 좀 급히 구해야겠소. 박철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형님, 큰 물건입니까? 가족 전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이 우리 마누라 살려주셨잖습니까? 제가 연기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금고를 열었습니다. 달러 10만 불이 있었어요. 명숙이는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챙겼습니다. 주희와 미양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저녁에 청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철수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건강하지? 예, 어머니.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그럼, 이 어미는 팔팔하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텐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웬일이냐? 무슨 좋은 일 있나?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틀 후, 박철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준비됐습니다. 2017년 10월 5일, 저는 함경북도 무산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우라늄 광산 시찰이라는 명목이었지요. 명숙이와 딸들도 함께였습니다. 가족 휴가라고 둘러댔어요. 주희와 미양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워했습니다. 밤 11시, 박철민이 지정한 두만강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 대대장이 나타났어요. 형님, 여기서 200m만 가면 중국입니다. 저는 11시 15분에 총을 쏠 겁니다.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박 대대장.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영하 5도였어요. 자, 가자. 제가 먼저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명숙이가 미양이 손을, 제가 주희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3분의 1쯤 왔을 때였습니다. 탕, 탕탕.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미양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지, 명숙이가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멈춰라. 움직이면 모두 사살한다. 북한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 대대장한테 속았구나. 끝났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생각했어요. 여기서 죽으나 강 건너다 죽으나 똑같다고.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써서 뛰어. 절대 멈추지 마. 우리 가족은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났어요. 탕, 탕탕.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총알이 우리를 맞히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니 총구 불빛이 하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박 대대장의 작전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명숙이와 딸들이 얼음판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박철민 대대장.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준 겁니다. 박철민이 준비해둔 조선족 집에 도착했습니다. 연길 외곽 작은 마을이었어요. 여기 지하실에서 지내십시오.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60대 조선족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이틀 후 박철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는 괜찮습니다. 조사받았지만 무사히 넘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 쐈지만 놓쳤다고 보고했어요. 형님 가족 무사히 건너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박 대대장, 정말 고맙소. 더 이상 연락은 위험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조선족 할머니가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소식이었어요. 핵무기연구소 소장 강철수, 반역자로 듀탄 제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명숙이가 울었어요. 여보,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실 구석에 앉아만 있었어요. 미양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총소리가 들려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조선족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박철민 대대장 가족이 평양으로 소환됐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보위부에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박 대대장, 결국 들킨 겁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함께요.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제 딸들을 살리려고 그 사람 가족이 희생된 겁니다. 박 대대장,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명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아야 박 대대장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요. 꼭 한국에 가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2018년 2월,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 쿤밍행 차표를 구했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중국 국적처럼 위장했어요. 기차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쿤밍에서 방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명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진짜 멀어지는구나. 주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미양이는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지요. 방콕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강철수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흘 후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영사님이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북한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대 2달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박철민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박 대대장 소식은 없었습니다.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국 가면 꼭 박 대대장 가족을 찾아야 해요. 어떻게든 구해내야 해요. 그래야지. 꼭 그래야 해. 3월 말, 드디어 영사님이 왔습니다. 강 선생님, 출국 허가 났습니다. 내일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명숙이도, 주희도, 미양이도 울었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청진에 계신 어머니, 정치범 수용소에 계실 박 대대장.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 용서하세요. 박 대대장, 꼭 은혜 갚겠습니다. 반드시. 방콕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내일이면 자유의 나라로 갑니다. 2018년 4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명숙이와 딸들도 울었어요. 우리는 정말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생활을 배웠지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물건이 넘쳐났어요. 24시간 편의점도 신기했습니다.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는 천국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 한쪽은 늘 무거웠습니다. 주희와 미양이는 서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주희는 성악을, 미양이는 영문학을 공부해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가 탈북한 이유였으니까요. 저는 통일연구원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증언했어요.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핵무기만 만듭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강연도 다닙니다.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리지요. 6.25 이후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밤이면 잠을 못 잡니다. 청진 어머니 생각, 박철민 대대장 생각.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봅니다. 탈북자 단체를 통해 박 대대장 가족 소식을 수소문했어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명숙이가 말합니다. 여보, 통일이 되면 어머니 산소에 가요. 박 대대장 가족도 꼭 찾아서 은혜 갚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지. 반드시 그래야 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박철민 대대장처럼 희생한 분들이 계십니다. 북에 남겨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